선생님 4시 46분입니다. 네, 달리자. 저희 녹음이 4시인데요. 가방. 이거 꼭 넣자. 이거 꼭 넣자. 이거 피디 써서 못 써. 멀리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가방. 아유, 하기 애매하고 좋네요. 라디오 자판명리 시즌2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낯선이고요. 타이거 강호 선생님과 바보 죽돌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타이거 강원입니다. 네. 오늘 되게 기분이 좋으세요. 네, 오늘 해맑게 웃고 계신데요. 네. 가방. 이거. 아니 어쩌다가 탈구를 하신 건가요? 뭐 타이거야 뭐 제 일상이죠. 뭐. 내가 이제 명리 2권을 드디어 정말 2달이나 지연되면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면 일주일 뒤면 끝나겠다. 이게 그냥 2달을. 근데 뭐 그만큼 분량이 늘어났다고. 분량도 한 150페이지 가까이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출판사가 죽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그렇죠. 야, 이게 어쩔 수 없다. 두껍게 나자 뭐. 그러게. 근데 탈구를 뭐 하신 것만으로도 사실 출판사는 엄청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애정된 탈구일은 몇 달 전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여보세요. 영원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제나. 알겠습니다. 불과 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강원 선생님은 영원히 탈구를 하지 않는 사람, 무탈구인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무탈거사라고. 그래서 출간 예정일은 어떻게 되나요? 뭐 다음 주 12월 뭐 20일 전후에서는 뭐 12월 20에서 22일 정도. 차질이 절대 없겠네요. 탈구가 끝났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선생님 쪽에서 내가 일어나지. 아무리 뭐 몸부림쳐도 근데 인쇄 소식에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아쉽네요. 지금 뭐 출판사 분들 뭐 저희도 연을 맺고 있으니까 들어보면은 온 전국이 박근혜 게이트로 다 덮여서 출판 시장이 그냥 보도 자료를 보내도 기사도 안 써주고 한 3분의 1 정도로 사람들이 책을 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번에가 아주 출판뿐만 아니고 창조경제 문화보국을 앞세운 박정희 정부가 박정희 정부가 뭐 그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박정희 주니어 정부가 아주 문화를 말아 드셨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늘 명리학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잃는 것만이 있을 수는 없어요.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건데 우리가 문화 쪽은 완전히 이번 그 가을 겨울 말아 드셨는데 또 우리 국민들 전부가 이렇게 또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각성을 불러왔으니 뭐 문화 말아 드시고 뭐 필자들 다 굶게 되고 출판사 막 부도의 위기에 몰리고 뭐 그건 가슴 아프지만 뭐 그 정도 페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그러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집회에 나가면 공연을 하잖아요. 근데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민중의 노래인가요? 그 노래를 뮤지컬 배우분들이 우르르 올라와서 그 노래를 열창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보는 뮤지컬 배우들은 늘 연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본 레미제라블 뮤지컬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근데 실제 상황인 거죠. 그렇죠. 바리케이트지. 정말 그 광화문 앞에서 청와대랑 사태짓을 하면서 너는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정말 이건 실제 상황, 연기가 아니야. 보면 저도 이제 매주 나갔는데 제가 가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는데 뭐 이제는 다 가르쳐 드려도 될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 건물 제일 위에는 항상 기자들이 이제 있는 가장 좋은 좌석이 있어요. 사진을 찍기 좋은. 그런데 거기서 한 칸 더 올라가면은 이제 옥상이나 이런 데 위험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너무 구도가 좋고 이러니까 경찰들이 그걸 막으려고 한 명씩 막고 있는데 분위기가 바뀐 게 2주인가 3주 전인가 바뀌니까 경찰이 그 위에 지킨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가보면은 거기서 한 칸 더 올라가면 물탱크 같은 곳이 있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은 거기에 이제 한 가로 한 1.5m, 세로 한 2m 정도 되는 창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쫙 뻗은 광경이 보여요. 거기서 딱 보면은 사진 찍으셨나요? 네, 사진 찍어서 트위터로 중계했었는데 이게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 있는 만큼 사람에게 감동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맞습니다. 역시 사람이 사람의 감동이야. 네, 저 처음 느꼈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네. 네? 그리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참 무딘하면 무딘 인간인데 그 위에서 보면 저 끝까지 보이잖아요. 함성이라면 했다가 다시 이거 왔다가 쭉 갔다가 쭉 올라오는 게 소름이 돋아요. 그거 뭐 하신 건가요? 네? 나름 이제 음량이 없다. 이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한 거야. 나름 자기 나름대로. 좀 어설펐던 것 같긴 해. 네. 아유 깜짝 놀랐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옆구리로 세고 있는데요. 예.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제 호는 또 왜 바뀌었나요? 바보 집돌림? 예. 예. 뭐 익숙하긴 한데 총수님한테 8년 동안 바보 새끼라는 말을 맨날 들어서 제가 그거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예. 그 왜 너님이 왜 바보인지는 예. 지난 명리주전 1차 에피소드 그 일부 말미에 나왔죠. 저희가 만세력 사용설명서라는 주제로 명리주전 꾸며가고 있는데 거기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거기 관련돼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냈다고요? 네, 그럼요. 관련해서 그럴 수도 있군요. 이런 후기가 나왔습니다. 굳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가르쳐봤자 무슨 소용이냐. 들으시는 분들도 피곤하신 거죠. 네. 쟤는 왜 저렇게 안 늘어. 근데 막 계속 가르치려고 해. 들으니까 피곤하신 거죠. 여기에 대한 변명을 제가 네? 변명이요? 예. 무슨 변명이 있습니까? 변명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해야죠. 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보다 이 즐기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지금 안 배우고 즐기고 있다고? 그렇죠. 즐기면서 그냥 말은 잘해요. 명리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나 자신이 명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잘났고요. 네, 참 잘나셨고요. 이거 얘기를 들으니까 문득 생각나는데 그 예전에 이제 제가 감히 강원 선생님이 그때 너무 바쁘셔서 그 벙커 깊숙이라는 잡지를 만들다가 편집부 사주를 이게 다른 분한테 넘긴 적이 있어요. 편집부 사주를 한번 봐달라. 그러면서 이게 받았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사주를 안 믿는 사주라고. 누가 그래? 그때 원고 맡긴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뭐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뭐 경향성이라도 있나?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저는 사실 모든 것의 앞면과 뒷면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있죠. 가령 이제 사실 모든 사주가 다 해당돼. 그래요? 가령 이런 거 보세요. 가령 저만 하더라도 만 4세기 전까지는 사주는 걸 안 믿었잖아요. 전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극신약하고 재성이 과다하니까. 그럼 이제 이 명리학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은 다 인성에 해당하므로 재성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재극인이니까 재성이 인성을 극하니까 뭐 그런 말도 안 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런 거 갖다가 떠들고 믿고 지랄이야 이런 생각하거든요. 가수님 또 젊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성은 일단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한테 확인시켜줘야 돼. 그다음에 이제 신강들, 비겁이 강한 애들, 인성의 힘을 쭉 빼가잖아요. 인성의 힘을 무력화시키잖아요. 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지. 누가 뭐 내 인생을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라 그래. 효과 이 새끼들아. 그렇죠. 이게 또 이 비겁 강의 신강이다 말이지. 그래도 이런 사람들도 안 믿어요. 그다음에 거꾸로 인성이 아주 강한 사람, 인성이 과다한 사람은 인성이 과다하기 때문에 또 안 믿어. 그럼 그렇죠. 그러면 또 관이 과다한 사람도 안 믿어. 왜? 관이 과다하기 때문에 인성을 덮쳐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모든 게 다 안 믿을 수 있죠. 그다음에 또 그러면 극신약하고 신강만 안 믿냐? 중화도 안 믿습니다. 왜? 특히 이제 우리 죽돌 같은 경우가 중화의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좀 밸런스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사실 좀 예측 가능해요. 자기가 봐도 자기의 삶이 좀 평탄하군요. 그렇죠. 좀 평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굳이 미래가 궁금하지 않은 거죠. 그냥 나는 오늘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뭐 살다 보면 맞이하는 게 미래인데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고용이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예. 근데 승진할 가능성은 없는 직장. 예. 가령 이제 학교 선생님 같은 분들이죠. 네.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사주에 제일 관심이 없어요. 삶은 안정돼 있고 변수는 별로 없고. 그렇죠.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죠. 왜냐면 그 삶 자체가 막스 그랬잖아요.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네. 삶 자체가 좀 관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이 모든 얘기를 뒤집으면 모든 사람이 다 또 사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죠? 그분은 뭘 보고 이 친구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따지면 중화의 명시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중화스러운 삶을 어느 날부터 아마 이제 대운이 바뀌면서부터겠죠. 굉장히 혐오하거나 아니면 너무 재미없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도 좀 뭔가 파격적인 이렇게 모험적인 삶을 살 수는 없을까? 그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 평탄한 리듬이 깨어졌을 때는 그때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비겁이 아주 강해서 극심한 놈들도 독고다이로 이렇게 뜨다가 와장창 깨먹었다. 까불다가 인생의 쓴맛을 봤다. 함부로 내가 까불면 안 되는구나. 나는 왜 깨졌을까? 그런 게 궁금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빠지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시기의 문제인 것 같네요. 정말 주위를 둘러봐도 그래서 세상엔 절대적인 것은 없다. 왜 사람이 또 많이 막 깨지고 막 자기한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분이 절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또 종교를 찾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뭐 그런 게 강하지 않을까 싶네요. 풀지 못할 의문들. 그냥 너는 바보인 것 같고요. 뭐야? 그 디폴트로 놓지 말라고 그거. 디폴트로 놓지 말라고. 총수한테 듣는 것도 지겹다고. 네, 어쨌건 오늘은 선생님 주무시면 안 돼요. 선생님 바이오리듬이 너무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갔다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앓고 계신 병인데 방금 전까지 컴온 하다가 막 갑자기 주무시. 네, 선생님 옆에서 뭔가 좀 익사이팅해. 저는 죽겠습니다. 명리주점 2차 시간입니다. 만세력 사용 설명서란 주제로 꾸며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라디오 자파명리 클럽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간단한 질문을 선생님 주시면 안 되시고요. 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좀 활기차게 할까요? 그러죠. 예. 여러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완전 기초부터 사실 설명을 해나가고 있어서 지금 다루기가 좀 애매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킵을 해두었고요. 간단한 질문 2개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닉네임 새로운 시작 투님. 제목 방송을 듣고 나서 간단한 질문. 새로운 시작 투님은 지난 명리주점에서 사연이 알고 새로운 시작 투님이 지난 명리주점에서 오행에 해당하는 술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분이시죠? 맞죠. 예. 그렇군요. 네. 예. 좀 못 살리겠어. 야, 네가 대본 너무 부끄럽게 썼어. 이거 알겠어. 어떻게? 넘어가. 그 부분 내가 읽어줄게.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데 바보라니 참 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유감이네요. 라고 대본에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기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살리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못 읽겠어. 우리가 언제 수기가 항상 이렇게 대본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사실 딴지 그룹에서는 힘든 일이에요. 이게 하면 엄청 도움이 되고 흐름을 아는데 하지만 성인은 알겠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미안해. 엄청 대본을 만들어서 고마운데. 그 다음에 제 부분 읽어드릴게요. 시끄럽고요. 얼른 읽어주세요. 자, 이제 읽겠습니다. 지난 방송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차 질문 올립니다. 넘치는 것은 없는 것과 똑같다는 관점에서 부족한 오행을 끌어들이는 방법과 넘치는 오행을 써버리는 방법은 비슷한 걸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예를 들어 인성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똑같이 공부를 하거나 종교를 갖고 화기운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똑같이 공연장을 찾으면 화기운을 불러오기도 써버리기도 하는 걸로. 그게 맞다면 적당히 있거나 생조되는 오행이 아니면 모두 해당되네요. 요즘은 중화가 가장 좋은 사주인가 생각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시즌2도 잘 듣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죽돌림은 참 잘생겼네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없습니까? 제 대본 이런 것까지 왜곡하고 있는 줄 기자는 뭐 새끼가 벌써부터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말이야. 아니요, 제 눈에는 이게 있었는데 기자님 이상하네요. 조심해 주시고요. 바로 안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결국 어떤 오행은 끌어다 쓰는 거, 덜어내는 게 같은 행위로서. 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 투님이죠. 네네. 사실 이게 맞나요라고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또 어렵네요. 근데 안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네네. 이것은 이제 오행에도 해당하고 또 오행에 이제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인 십신에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가령 나는 이제 나는 불이 많다, 혹은 뭐 비견이 많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만약에 먼저 이제 비겁이 많다. 과다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심각하겠죠. 일단 비겁이 많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 과다한 기운은 함부로 공격을 해서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기라는 표현을 쓰죠. 살살 꼬셔서 힘을 써서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약화시키는 거. 적절한 순간까지. 자, 그러면 비겁을 써서 없애는 거랑 자, 비겁이 없어서 그 비겁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거랑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은 양면성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겁의 기운을 쓴다라는 얘기는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혹은 화의 기운을 쓴다라는 의미는 그 오행이나 십신이 갖고 있는 좀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정적 요인들을 최대한 없앤다. 이런 뜻이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오행이나 십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요인들을 최대한 자기한테 안 맞지만 지금 자기한테 너무 멀리 있지만 억지로라도 땡겨서 갖고 온다. 가령 저는 인성이 없잖아요. 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오래 공부하고 글 쓰고 하는 걸 너무너무 못해요. 아무리 명상도 못해. 막 30초만 지나면 너무 지겨워. 아니 주무시잖아요. 자지. 이게 그런 건 수면이라고 하지. 명상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근데 나한테 그 길이 없으니까 해야 되는 거냐 그냥. 의지로 해야 되는 의지로.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의지도 없지 않나요? 의지도 박약해. 죄송합니다. 생각이 나서. 아픈 데를 딱 찌르는 제가 왜 그런 죄송합니다. 생각이 나서. 너 은근히 굉장히 예리한 데가 있다. 기자입니다. 기자구나. 그 기자라고 욕했더니 바로 이렇게 나와. 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부정적인 요인은 어디서까지가 부정적이고 어디서부터가 긍정적이냐? 이게 사실은 이것도 인간이 만드는 개념일 뿐이지. 이걸 그렇게 딱 두부로 칼을 자르듯이 두부로 두부로 칼을 요즘은 두부로 칼도 자른다고 뭐 그런 세상이기도 하더라고요. 요새 딱딱한 두부도 있어요. 그렇죠. 맞으면 건두부 중국 건두부 맛있습니다. 맞으면 머리 깨지고. 맞습니다. 참고로 두부를 얼려 먹으면 단백질이 10배 이상 증가해요. 그렇군요. 갑자기 취두부도 생각이 나고 중국 요리가 먹고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비겁이 너무 넘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꼭 이런 말합니다. 운동하십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운동이 직업이 운동이 직업인 분은 극소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비겁이 왕한 사람들은 운동을 열심히 해라. 몸에 쓰는 운동이요? 뭐 요가 이런 거 말고 좀 더 격렬한 운동. 비겁이 많으면 운동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기운을 자기의 기운을 우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사실은 이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힘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운동을 하면요 몸이 진짜 좋아집니다. 효과가 팍팍 자기가 느껴.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돼. 그래서 식스팩을 만들고 싶다. 저 같은 극신약은 의지가 없어서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백날 해봐야 식스팩은 고사하고 원팩, 투팩? 원팩도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안 붙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하기가 싫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하다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반신욕 이런 거. 그러니까 20분 하면 땀이 나야 되잖아. 화딱지가 나시나요? 근데 저는
30분을 넘게 앉아 있어도 땀 한 방울이 안 나요. 그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게 돼. 뭔가 내 눈앞에서 신이 역사하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줘. 내 몸에 관한 하는. 근데 예를 들어서 비겁이 망한 사람들은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바로바로.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겁이 망한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서 자기의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렇게 몸을 격렬하게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균형을 잡아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기운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거는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운동하면 당연히 긍정적이지 뭔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할 수 있겠는데 운동이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나친 운동은 건강을 해쳐요. 모든 것도 지나쳐지면 실제로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질병만큼이나 운동을 해서 생기는 질병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 그렇죠. 자기 몸에 맞지 않은 운동이라든가 자기 몸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한 운동이라든가 또 별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의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하려면 못하는 운동들입니다. 하긴 제 예전에 그 일본어를 이제 가르쳐 주시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은 제가 반신욕을 그냥 맨날 가만히 들어가 있는 걸 신기하고 저는 그분이 맨날 뛰는 걸 신기했거든요. 근데 뛰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계속 뛰어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라고 걸리셨는데 그래도 뛰더라고요. 이게 중독인가? 그냥 뭐 뛰면 좋대요. 그 정도면 이제 중독이죠. 몇 시간씩 계속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러너스 하이 이런 걸 느끼기 때문인데 마약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겁을 추구하는 건 어떤 건가? 예를 들자면 가장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다른 요소들을 다 잘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비겁을 추구하는 행위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자존감을 살리는 겁니다. 이 비겁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 자신을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낮춰보는 스스로 좀 자기를 낮춰보는 경향이 강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체념을 잘합니다. 그래 한번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런 게 비겁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선생님은 비겁이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저는 극신약이기 때문에 비겁이 하나도 없으면서 비겁을 5개 가진 사람하고 비슷한 계산. 척하는 거. 그렇죠. 내가 착각을 한 거죠. 난 비겁이 많다. 극신강인 척. 지가 극신강인 줄 알고 있는 극신약. 이게 극신약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비겁을 추구한다는 행위는 철학적으로 보면은 자신을 독립시킨다는 의미고 자신이 결정한다는 의미. 자기 것을 자기가 결정한다. 그래서 그 훈련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이게 사실 비겁의 기운을 땡겨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행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비견보다는 급제에 더 가깝겠지만요. 컴피티션, 남들이가 경쟁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경쟁해야만 되는 거라면 슬그머니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접니다. 싫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를 경쟁의 틀 안에 넣어야 됩니다. 지더라도. 왜냐하면 그만큼 그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잖아요.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상대평가는 좀 뭔가 막 체질상 그게 너무 뭐냐면 이제 신약한 사람들의 눈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남과 비교하면 자기가 늘 모자랄 거다라는 어떤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스스로 그런 틀 안으로 내가 도망 못 가게 아예 집어넣는 게 또 그 비급의 힘을 추구하는 겁니다. 뭐 슈퍼스타 K 이런 데 한번 나가볼까요? 한편이면 또 왜 거기에 이렇게 말하면 드러내야 될 것과 추구해야 될 것의 경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네,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 거의 같지만 또 그 안에서도 넘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과 모자라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아시게 돼요. 이렇게 또 말하면 답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네. 뭐 그러면 인성이 과다할 때는 네. 어떻게 되나? 네. 뭐 혹은 관성이 과다할 때는 어떻게 되나? 네. 혹은 관성을 추구할 때는 어떻게 되나? 네. 뭐 스스로 그걸 한번 자문하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라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걸 저 같은 초급자들이 배우려고 듣는 건데 생각을 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생각을 하죠. 그 말 할 줄 알아. 힌트를 좀 주시죠. 그러면. 네. 그냥 하는 김에 그럼 이제 힌트 필요 없어. 그냥 말해주세요. 힌트하면 또 생각해야 되잖아. 이제 비급을 얘기했으니까.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식상을 과다해서 빨리 이거 좀 써서 없애야 되겠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식상이 과다한 사람들한테는 그 식상을 필요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연히 이제 빠져나가겠죠. 예. 그렇잖아요. 부부 같이. 부부 같이. 아니면 뭐 동업자라든가 이런 특수관계들끼리. 근데 우리는 일단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비겁처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식상이 과다하다라는 얘기는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몸을 잘 안 움직이고 게으른 겁니다. 이렇게 방에 딱 들어갔을 때 뭔가 얘가 방 안에 최소한 5개 분야 이상의 책이 있으면 식상과다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지런히 정리가 안 돼 있고 마치 이렇게 진짜 프로 그 집필실처럼 막 이렇게 많이 안 챙기지도 않고 막 이렇게 쌓여 있고 옆으로 꽂혀 있고 뭐 가로 세로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식상과다예요. 쓰기가 되게 웃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게으릅니다. 시간관념이 잘 없어요. 아니 선생님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식상이 이제 이 과다에 게으르게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불필요한 말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이거는 이제 게으른 건 지 혼자 손해 보면 되는데 이 말이라는 건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이렇게 내가 늘 잘 쓰는 비유긴 한데요. 모두가 예를 들어서 죽돌이 바보란 걸 알고 있어. 그럴 리가요. 본인조차도. 그럴 리가 저는 모릅니다. 그걸 꼭 죽돌이 너 바보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눈치 없네. 눈치 없네. 그리고 이제 욕 먹고. 그럼 이제 혼자 독박을 다 쓰는 거야.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말은 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독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식상이 빛나는 건 어떤 경우냐면 내부 고발자. 모두가 말을 할 수 없는데 말하는 사람. 그게 발달이겠네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식상 중에서도 상관이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김어준 바보. 이런 거. 이 내부 고발자는 상관에서 나온다. 참 이 사회를 위해서는 필요한 분들이죠. 그래서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안 가리고 말을 해서 큰 이제 이런 걸 보자 구설에 휩싸인다라는 말을. 보통 이런 게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렇죠. 하는데 저는 되게 어렸을 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쑥이랑 이제 뭐 시끄럽고 쑥이가 들어온 지가 3년 4년 됐는데 쑥이는 빚보다는 거의 파산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장래희망은 과묵형 인간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가단 그것을 이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말하기 전에. 이것도 식상을 쓰는 겁니다. 다음에 이 잡다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좋아요. 네네네. 좋지만 이걸 네트워킹 해가면서 정리정돈 해가면서 분류해가면서 좀 유용한 정보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냥 널려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래서 좀 이런 걸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분야별로. 그래서 또 정리를 하다 보면 또 우리 펼쳐보게 되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었지. 그러면 나중에 이게 필요할 때는 이렇게 찾으면 되는구나. 이게 분류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일상적인 정돈을 통해서 사실은 자신의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이 과다한 식상을 이렇게
쓰는 방법이고요.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식상은 탐구거든요. 탐구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세상에 길거리 엄마 손잡고 처음 길거리 나왔을 때 세상이 너무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저건 뭐야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렇게 그 묻는 그 정신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미친 듯이 한 분야를 파보는 겁니다. 식상을 이거는 고도로 쓰는 행위죠. 진짜 잘 쓰는. 그러면 자기 전공이 아닌데도 왜 엉뚱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이런 걸 이제 또 명리학에서는 약간 응용해 말하자면 1호 공명이라고 하는데 자기 길이 아닌 길에서 이름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식상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방금 말한 이제 요 개념입니다.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호기심이 없어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알아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상 중에서 특히 식신이 왜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이 많으냐.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어느 놈이 비리를 저질렀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놈이. 그러면 높은 자리에서 뭐 그 정도 뭐 비리 안 저지르는 놈 어디 있어? 그냥 넘어가는군요. 넘어가는 거죠. 왜?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이거 되게 재밌다. 식신이 많으면 보수일 확률이 높다. 탐구력이 없네요. 예. 근데 왜 보수주의자가 되느냐? 바로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신이 없는 사람이 식상을 구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명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진짜 그 의심을 가지고 회의해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관련된 책을 읽어보고 또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청취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진정으로 식상을 추구하는. 진짜 의도적으로 해봐야겠네요. 이게 이제 인간의 빛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빛나는 예지는 의지에서 나온다. 의지 없는 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사실은 이 예지는요. 식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거 나중에 강원 선생님 뭐 책 내면은 앞에 딱 하나 박아놓으면 되겠네요. 이번 책에 나도 방금 말해보는 건 괜찮은데. 의지 없이 예지 없다. 강헌. 탈구하셨고요. 믿음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상관이 없고요. 좋은 거 같아요. 의지 없이 예지 없다. 자, 재성이 너무 과다해서 써서 없애야 한다. 그럼 이제 이 재성이 과다한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재성이 과다한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쓸데없이. 발이 넓군요. 발이 넓습니다. 네트워크가 강하다는 겁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이제 이런 반풍수 지방뭉치다. 라는 이제 이게 딱 강원 선생님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재성과니까 이건 제가 제일 잘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식상의 그 탐구와 재성의 그 재능은 뭐가 다르냐?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데요. 사실 재성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이제 사실은 재성과 관성은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성적 이제 이 식상적 관심은 본질적 관심이라면 재성적인 이 관심은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가치입니다. 이명박류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다음에 관계도 그래요. 식상의 관계는 일종의 커뮤니티의 관계는 내하고 취향이 같은 사람, 내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 인간성이 비슷한 사람, 이게 식성이 비슷한 사람, 식성이 비슷한 이게 식상입니다. 식상의 커뮤니티예요. 근데 재성은 커뮤니티가 아니고 인간관계에서도 네트워킹입니다. 전혀 다른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 취향도 같지도 않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하고 네트워크하고 있습니다. 아주 얕고 넓게.
그럼 이건 어떤 거에 이익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는다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그런 것도 있죠. 재성이니까. 예. 그게 돈인데 나중에 나한테는 뭔가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거야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 없군요. 예. 그러니까 특성입니다. 습성이에요. 습성. 습성.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 시키고 싶은 거죠.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야. 내가 이 바보 죽도를 내가 알고 지내는 것도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럴 줄 알았어요. 강원 선생님이 똥집부터 알아본다고 저의 미래를 사주 보시면서 다 아니까 이 녀석은 되겠다 싶어서 저를 옆에 뒀던 것 같습니다. 의지 없이 예지 없다. 창규 없이 강원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역시 재성의 최종 요소는 재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터무니없는 재물욕들이 많아요. 재성이 과다하면. 선생님은 없잖아요. 아니 지금이야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재성이 과다한 사람들이 희한하게 돈이 어떻게든 본인을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큰 돈이 한 번씩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게 대부분의 경우 빚의 속 들어오는 거가 나가는 거죠. 빚의 속도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경제적으로 공공하거나 불안정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성이 과다하면 그렇게는 돈 맛은 아는데 그게 스쳐 그래서 이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요. 재성이 과다하면 차라리 남의 돈을 많이 만지는 직업을 얻어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은행에 근무하는 거, 정권에서 근무하는 거, 남의 돈을 매일 막 100억씩 막 쓰잖아요. 그리고 창고에 앉아서 남의 돈을 하루 종일 막 몇 억씩 세잖아요. 이거 재성 쓰는 겁니다. 늘 접하고 있는 거니까. 증권 관련 업도 그런 겁니까? 그렇죠. 내 돈 아니잖아요. 고객 돈이잖아요. 고객 돈을 대신 쓰는 거죠 자기가.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월급 받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낫다. 그래서 재성이 과다하면 차라리 이제 그런 남의 돈을 만지는 직업, 종사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재성을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두가 우리가 은행이나 정권회사에 취직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또 그렇다고 사채놀이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과다한 재성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자신의 관심사와 사회적 관계망들을 좀 더 이렇게 정교하게 입체하는 기획을 해야 됩니다. 기획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과 인간관계를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성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요, 기획입니다. 기획. 우리 뭔가 할 때 뭐 기획한다 그러잖아요. 회사에서든지 개인이든지. 그 기획력이 재성의 능력이거든요. 사실 기획이라는 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종이 쪼가리잖아요. 종이 쪼가리. 이게 현실화될지 정말 현실화돼서 또 플러스 사이를지 마이너스일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건데 근데 우리 다 기획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반풍수 지방 망치는 짓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획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걸 자기 바탕으로. 좀 탄탄하게. 그렇죠. 아니 탄탄하게 안 해도 돼. 내가 이런 잡다한 을 많이 관심 있고 알고 있고 이렇게 잡다한 인간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써야지 그걸. 그게 뭐냐 쓰는 행위가 기획이다. 강원유 명언으로 바꾸면 그렇죠. 기획 없이 재성 없다. 그렇죠. 기획 없는 재성은 현찰 없는 노름판이다. 그게 더 와닿습니다. 확 와닿죠. 그래서 그 재성들이라는 기획은요 대부분 실현 안 됩니다. 대부분 실현 안 돼요. 알아. 그렇지만 해야 돼. 100개 중에 한 개만 되면 되니까. 글 쓰기 위해서는. 마치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습작이 있어야 되듯이. 근데 왜 재성이 강한 사람들이 망하냐? 지금 알 것 같거든 다. 니들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언젠가는 씨바 진짜 이게 재성의 특징이에요. 방금 전에 뭐 술자리에서 한 번씩 만나는 10년 선배 같았어요. 근데 그 백날 개꼬리 10년 묻어둔다고 용꼴이 안 됩니다. 계속
일종의 뭐랄까요, 페이퍼 게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말이 되든 안 되든 뭐 3단대 쪽팔림을 당하든 말든 그걸 기획화해 보는 겁니다. 좀 건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막 여기 가서 바보 소리 듣고 저기 가서 찐따 소리 듣고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것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포텐셜들을 현실화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성이 이렇게 또 과다한 것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흔히 재성하면은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재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앞에 설명하셨습니다. 네트워킹, 인간의 관계. 이건 이제 사람들 사이에 아주 다양한 그 층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10가지 재주가 가진 사람이 다음 아침끼리 걱정한다. 쟤는 뭐 쓸데없는 쟤는 주로 가로 열고 가로 쓸데없는 가로 닫고 쟤는 이런 걸 의미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재성의 가장 철학적인 본질이 약자에 대한 봉사 그리고 정의에 대한 신뢰라는 걸 모릅니다. 우리는 아니 돈이 생겼으니까 기부하지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행위는 똑같은 인과관계가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예요. 돈을 버는 것과 약자를 돌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성이 과다한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 얼마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자기보다 약자를 도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 이것도 재성을 과다한 재성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는 행위가 됩니다.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의사를 묻지도 않고 저희 유산을 계속 없애고 있어서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재성을 없애는 건가? 아버지 사주를 한번 봐야겠네요. 굉장히 지혜로우시네요. 아버지가 귀신인가 보다. 좀 반대로 부족할 그럼 재성이 이제 부족하다. 이제 이 재성이 부족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일단 인간적으로 메말라요. 유머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요. 우병우인가? 일단 좀 사람이 이렇게 촉촉함이 없다 그럴까? 건조해요. 건조하고 왠지 모르게 가까이 가기 힘든 사람이죠. 고립될 가능성이. 그럼 본인이 타인이랑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본인은 그 문제인지 잘 몰라요. 본인은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성이 부족하거나 이제 없으면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제 남자의 경우라면 재성이 또 여자이기 때문에 굳이 뭐 연애를 하거나 결혼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것도 재성이 부족한 것의 어떤 양상입니다. 아니면 극단적으로 막 걸떡거리는 놈들. 지가 여자를 왜 이렇게 그 추구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무조건 끌떡거리는 거 보는 놈. 이것도 없으면 또 이런 정세가 일어난다. 과다해도 이런 정세가 일어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재성이 없다는 거 아까 말했지만 재성하고 관성은 현실을 관장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뭔가 현실적으로 그럼 뭡니까 돈과 재물과 남자 같으면 여자란 말이죠. 이 기준이 재물, 여자 혹은 관계란 말이에요. 사회적 관계. 이런 게 결여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지금 특히 재물의 가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재성이 결여된 분들은요, 제일 먼저 농담으로 유머라는 것이 뭔지를 자기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유머를 하라. 유머. 혼자서 유머하는 사람은 없죠. 유머는 뭔가 사람들이 나누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가장 캐주얼하면서도 부담 없으며 즐거운 관계로 만드는 첫 번째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관계를 좀 유연하고 그렇죠. 따뜻하게 만드는 윤활유죠, 윤활유. 윤활유예요. 한글 아닌가요? 영어 같은 유머. 그래서 유머에 대한 오히려 고시 공부하듯이 유머를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 선생님 말만 들으면 재성이 없는 사람은 유머 더럽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요. 그 재미가 없는 건데 그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본인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생각이 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네. 아까부터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사주가 지금 사실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세 가지가 돌고 있어서 근데 제가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이게 진짜 박근혜 사주일 것이다라는 생각하는 사주가 있거든요. 재성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왜냐하면 이게 친구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게 정치가라는 게 그렇죠. 국민이 친구가 아니잖아요. 이 다양한 서로 얼굴도 모르는 이 사람과 관계 맺는 거거든요. 이 네트워킹이란 말이에요. 네트워킹.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자기도 문제의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 5천만 명에서 어떤 좌표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네트워킹을 못한다는 얘기는. 그냥 자기는 거울 앞에서 혹은 브라운관 앞에서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참 발언 하나도 이번에 최순실이 최근에 시끄러우니까 최순실을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시녀 같은 사람인데 라는 그 생각에 기저에 깔려 있는 그 시녀라는 단어를 쓴 자체가 이 사람의 스탠스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이 없는 이 요소들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위기에 빠진 데 대한 그 위기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냥 어릴 때부터 뭔 일을 저질러도 공주님이니까 누가 따끔하게 이제나 정신 차려라. 그래가지고는 시집도 못 간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고 안 된 사람이긴 해요. 진짜 뭐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그녀의 인생만 보면 대단히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어쨌든 뭐가 불쌍해? 그러니까 대통령이 몇십 주씩 갖고 있는 사람이 불쌍해? 저에게 이렇게 커다란 피해를 줘서 진짜 열이 받긴 한데 그냥 그녀의 인생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자기가 박정희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네, 뭐 하여튼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재성 추구하는 제일 먼저는 이 재성은 유머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저는 역설적으로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인 재물의 정당한 취득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황당한 짓 하지 말지고 내가 노동한 만큼 벌써 박근혜를 보면 앉았습니다. 박근혜는 자기가 제대로 노동을 해서 번 적이 이 달서구에 98년인가에 나와서 국회의원 하기 전까지 한 번도 없어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아니 자기가 노동해서 돈을 10원도 못 벌어본 사람이 뭔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박근혜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사실 정치인 중에도 뭐 그런 사람 많죠. 아니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재성이 결여되면 이제 완전히 현실성이 이렇게 결여되는 거예요. 현실성이라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쓴 고통보다도 못한 대가를 받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걸 깨닫는 게 현실성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체적인 노동을 통한 구체적인 재물을 취득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걸 통해서 그 재성이 정체를 스스로 박아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다 결정이 나면은 이제 안에서 열심히 일도 하시고, 그렇죠. 그런 거 월급도 받으시고 만드시고 이러면은 또 나아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독방을 쓰나요? 요새 형무소에서도 월급 주냐? 월급 없어요? 일한 만큼 주지 않아요? 정립해서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여러 가지 만들어서. 그럼 출감할 때 주나 돈으로? 용치금으로 좀 다는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가?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무슨 사회 나가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기술들을 알려주잖아요. 거기서 공부를 좀 하셔갖고 사람들이랑도 좀 어울리시고 많은 배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시게 된다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만 글쎄요. 저 워낙 중증이시라. 그리고 이제 아직 그래도 2개가 남았네요. 잠깐 기쁜 소식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번 주 철공소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라디오 자파명리에 새롭게 들어온 선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선물이 들어왔나요? 네, 네가 없는 동안 제가 마케팅을 좀 했고요. 예. 회사 정책이 바뀌려고 하는데 마케팅. 예. 이미 바뀌었더라고요. 예. 선생님 저희 이제 광고에도 저희는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께는 가요. 네. 네, 저희는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책 예전에는 이제 뭐 PD와 출연자가 뭐 광고가 들어오면은 그래도 뭐 기분이라도 내라고 아주 일정 부분을 나누자 이렇게 버스비 했었는데 정도는 나왔는데 이제는 그 정책을 바꿨습니다. 어쨌건 그렇고요. 이번 선물은 황금 태고리. 제가 저번 주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황금 카테고리라고 제가. 그렇죠. 상식적으로. 예. 제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황금 태고리에서 나온 365일 쓰면서 배우는 지혜의 다이어리 나의 일진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거는 태고리 낯선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 명리학의 관점에서 1년 365일은 육식갑자의 순환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하루의 운의 흐름이랑 자신의 사주 원국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살피는 게 일진. 그 사실 모두가 같은 세운, 같은 월운, 같은 일운이 계속 와요. 사실 똑같지만, 근데 사주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운이 의미하는 바도 다릅니다. 그 하루하루 있었던 일이나 느꼈던 감정들 같은 거를 기록을 하면서 어떤 운이 들어온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패턴을 이제 발견해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게 들어온 운을 이제 잘 운용하는 할 수 있는 그런 특수 다이어리입니다. 이거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안 어울리겠네요. 왜요? 저 같은 사람은 뭐 지금까지 강원생 옆에서 명리학을 공부했듯이 항상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그냥 한자나 뭐 이렇게 그 글자의 그런 의미까지 다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런 책들은 그냥 외국어를 문법부터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외국어 배울 때도 외국인 만나서 그냥 문법 모른 채로 말로 배우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이론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타일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정말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자파명리 강좌를 아주 몇 년 4년째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눈을 좀 뜬 친구들이요. 진짜 일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60갑자의 리듬을 자기가 이제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그 속에서 이 자신의 어떤 만의 법칙 이런 거를 발견해내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하는 걸 봤어요.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어제 그래 다르지 않은 오늘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일을 사는 사람들은 이 일지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명리학에서도 10년 단위의 대운, 5년 단위의 소운, 1년 단위의 연운 정도까지만 유효하고 월 단위, 월운, 1단위, 1운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요. 그것도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 매일매일이 굉장히 업다운이 심한 직업들이 있어요. 수술을 하는 사람들. 그 약간의 컨디션에 따라서 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뭐 정권가의 데이 트레이더들. 이거는 뭐 분 단위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요. 일반적인 프리랜서들이나 자영업자들 매일매일이 널뛰지 않습니까? 오늘 뭐 좀 약간 뭐 건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내일 또 계속 들어왔다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아마 점점 이런 쪽에 불확실한 직종들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물론 명리학을 좀 아시는 분들이 조금은 알아야 돼요. 이런 다이어리를 써가다 보면 정말 그 창조적인 생각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다이어리 자체는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깔끔해. 이게 되게 근데 신선하네요. 자기 사주를 여기에 대입해서 매일매일 기록하고 그냥 어떤 일이 있는지 돌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사실 그게 아니었어도 뭔가 매일매일 적는다는 것 자체도 엄청 의미가 있고 명략적으로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재밌는 점은 뭐냐? 맨 뒤쪽에 가면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아예 이 60갑자별
날짜가 따로 딱 있어요. 네, 그게 저희 1, 2,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1단계는 이제 데일리 체크 다이어리, 그리고 2단계는 위클리 체크 다이어리, 그 3단계가 완전 하이라이트입니다. 60갑자 체크리스트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1년에 60갑자가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는데 대략 하나의 날짜가 이제 6번 정도 돌아오게 돼 있죠. 60갑자니까. 근데 그 5번이죠. 5번이요? 66, 36. 선생님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만약에 갑자일이라고 했을 때 한 6번 정도 돌아왔다고 하면 그 날 갑자일마다 있었던 일을 또 다시 정리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갑자일에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죠. 그러게요. 한눈에 이제 딱 보고 대충 이제 갑자가 의미하는 게 나한테 어떤 건지를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게 정말 딱 뭔가 맞아 들어가면 되게 소름 끼치겠다. 이 갑자 운일 때는 내가 뭔가 다 좋았네. 이때는 좀 뭔가 다 기분이 좀 그랬네. 이게 맞으면 되게 소름 끼치겠다. 그래서 뭐 대단히 이제 뭐 심화반 이론 세미나 막 이렇게 공부 다 하지 않으신 분도 좀 저희 방송 정도만 이해하시고 계신 분들도 이걸 올해 한번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다이어리인데 펜시물이 아니라 그 출판물로 발간이 됐습니다. 아, 이게 출판. 네네네. ISBN도 있겠다. 네네,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신기하다.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각종 그 포털 검색창에 나의 일진 사용 설명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 친다 또. 그러면 딴 책이 나옵니다. 딴 책은 어디 건가요? 그건 고민숙 선생이 쓰신. 나의 일진 사용 설명서고요.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 다이어리랑 같이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기를 좀 써보신다고. 근데 이제 좀 운에 좀 치중해서 써보시면 뭐 몇 개월 뒤 그리고 1년 뒤에는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적어도 내 사주를 이해하는데 내 운의 흐름을 보는 데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또 의외로 이런 책들은 또 우회의 곳에서 터지지 않습니까? 전국에 또 일진들이.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다이어리가 광고가 저희 방송만입니다. 다른 그래요? 어떤 마케팅도 하지 않으신 1인 출판사이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너무 제가 너무 초조하고요. 10개씩 사서 선물해. 제가 지금 좀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좋은 종이를 썼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몇 g을 썼는지 이 종이 질이. 근데 다이어리는 좀 허접한 게 많은데. 되게 깔끔하고 되게 양장본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날씬한 책이죠. 이렇게 제 종이 냄새를 맡고 있어. 이런 거 되게 중요해. 난 종이 질과 그램수와 냄새가. 이 다이어리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블로그에 좀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안내문을. 그래서 그 홍보 자료를 저희 클럽 게시판에 좀 퍼다가 가져다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기절 직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1부는 급하게 또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이어리에 참 이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이 말을 쓰셨을 텐데 이 말이 있는 게 참 좋네요. 다이어리 안에 시작할 때 이 말이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역사를 창조한다. 스티븐 호킹 위대한 설계 중에서. 좋은 문구들이 꽤 들어가 있더라고요. 과연 광고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일진 사용점에서 화이팅. 되게 소극적이다. 약간 부담이 돼가지고. 그럼 1부 여기서 급하게 마무리하고 잠깐 산소 공급 좀 하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